한상혁의 수익 펀치입니다. 시장에서 또 오르는 종목들 혹은 또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신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추격주, 눌림주 두 종목 있는데요. 추격주는 글로벌 후공정업체 외형 성장을 기대한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죠. 네페스 아크고요. 두 번째는 서울옥션입니다. 미술 경매업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격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인지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 테스트 사업 부문만 따로 떼서 물적 분할된 회사예요. 설계나 생산을 마친 반도체 칩을 후공정단에서 모회사인 네페스가 패키지 공정을 담당을 하고, 네페스 아크가 이제 PMIC 칩이라든지 DDI 칩 등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를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네페스가 여러 차세대 패키지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라든지 DB하이텍, NXP 등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객사로부터 패키지 테스트 물량에 대해서 턴키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고, 네페스 아크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삼성전자의 2030년까지 1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 등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최근 들어서는 TSMC와의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2년 뒤까지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주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적인 판단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멈췄던 삼성그룹의 투자 시계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룹의 총수의 공백 상태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면 경쟁사인 인텔과 TSMC가 과감한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만큼 삼성전자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투자 확대를 좀 크게 늘릴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네페스 아크가 국내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대장주로서의 부각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후공정, 특히 테스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양해진 칩의 모습이라든지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서 점점 후공정 단에서의 그 테스트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페스 그룹은 차세대 패키지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서 국내 후공정 중에서도 유일하게 펜아웃 WLP라는 양산에도 성공을 했고, 충북 신공장의 미국 고객사양으로도 좀 양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페스 그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당연히 네페스 아크가 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가 가장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해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신규 사업도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는데, 2019년에 1,100억 원의 캐펙스를 지출한 데 이어서 작년에 1,300억 원, 그리고 올해에도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원래 이 후공정단에서의 그 비용을 보면 인건비와 테스트 장비의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네페스 아크가 이번 사이클에서 신규 고객사의 확보와 함께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가장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난 고점 수준인 62,000원을 한번 타겟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5,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격을 좀 정정해야겠네요. 목표가는 62,000원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주가가 54,300원입니다. 62,000원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45,000원? 네, 45,000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주가가 54,400원, 2% 올랐고요.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요즘 소부장 가운데서도 비메모리하고 후공정
DDR5 이런 게 이제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런 점에서 네페스 아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림목 공략주는 서울옥션인데요. 상대적으로 서울옥션은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나 포인트가 어떤지요? 네, 서울옥션은 뭐 국내에서는 보게 된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상장된 미술 경매 업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국내 미술 경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도 업체고요. 2018년도 실적이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에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매 부진 등 이런 실적이 악화되는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시중의 유동성 장세 속에서 미술품으로도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반등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올해부터 이제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점인데요. 미술품 양도 차익을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작년 11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부터는 미술품은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고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일지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필요 경비율이 한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거에 미술품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서 소수의 수집가나 자산가들의 향유물로 좀 여겨졌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미술품 역시도 공동구매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과거보다는 일반인의 접근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해서 서울옥션 측에서도 경매 횟수를 늘리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용이케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3월, 6월, 9월, 12월에 열리는 정기 경매가 올해에는 총 한 번 더 늘어서 5번이 열리게 되고요. 매년 20회 정도 열렸던 온라인 경매 역시도 올해에는 40회 이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당연히 동사의 주 수입원이 상품 매출과 수수료 매출이 증가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는 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경매 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데가 홍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당국의 여러 규제 속에 홍콩의 미술품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지면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아시아 미술 시장에서의 새로운 거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옥션이 국내에서 유일한 상장된 미술 경매 업체이자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강도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2만 원을 돌파했던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는데요. 오늘의 눌림주 타이밍으로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25,000원 좀 잡아드리는 바고요. 손절가는 15,8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눌림입니다. 올 초에 많이 올랐네요. 주가가 뭐 워낙 그동안 사실 서울옥션에 대해서는 뭐 12,000원 뭐 이럴 때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많이 밀렸다가 올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AS 솔루스 첨단 소재 봐주신다고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가 있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용 동박 공장, 그러니까 전지박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올 상반기에 4개의 라인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4개의 라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 2차 전지용 그 박의 매출, 2차 전지용 그 전지박 매출이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쟁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무리 빨라야 2024년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소재업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도 계획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OLED 소재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 신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객사들 확보할 예정이고, 이게 대면적 디스플레이형 소재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이 OLED 소재 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도 좀 가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뭐 주가가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오늘도 좀 오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려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혁의 수익 펀치 아까 최근에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종목들을 요즘 아주
잘 잡아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을 좀 잘 향유하셨으면,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들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부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수는 3포인트로 낙폭을 꽤 많이 좁혀온 흐름들이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로 낙폭을 많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